영국 런던에 있는 한 허름한 전문 치과병원. 거동이 불편한 듯 보이는 한 외국인 할머니가 폐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치과병원 정문에 주저앉아 무언가 중얼거리며 엄청난 울음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열하고 있는 병원은 중국인 치과 의사가 매우 싼 값에 진료를 봐주는 것으로 유명하던 런던 구석자리의 한 치과 병원이었으나 알고 봤더니 그 중국인은 정식 치과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원을 찾아오는 몇몇 영국인들의 치아를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전부 뽑아버린 초대형 의료사고의 주범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열하고 있던 외국인 할머니 또한 이 범죄 사건의 피해자였으며 치아가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채 제대로 된 후속 치료마저 받지 못해 잇몸이 점점 내려앉고 있는 위급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열하고 있던 할머니의 등 뒤로 은행원 복장을 입은 한 한국인 여성이 손에 서류 뭉치 같은 것을 든 채로 할머니에게 고함을 지르며 뛰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서류를 받아든 할머니는 곧바로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본 한국인 여성 은행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인 치과 의사에게 이를 모두 도둑맞은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이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국의 중심도시 런던에서 살고 있는 70세 영국 할머니 신디라고 합니다. 70세에 늙었다면 늙어버린 나이에 지금의 이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 딸아이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빌려 이곳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 대한 얘기를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약 2년 전 제가 겪었던 하나의 사건 그리고 한 한국인에 대한 글을 꼭 작성하고 싶었기에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리기 위해 열심히 글을 작성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지만 저의 젊은 시절 저는 유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한국인들을 좋아하던 활기찬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꿈에 그리던 소원인 한국인 남편을 만나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지금 저희 옆에서 평생을 저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미국인 남편이 존재한다는 것에 늘 감사해하며 지내고 있죠. 그렇게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70세의 나이이니 제가 젊은 나이일 때는 지금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나 혁신적인 생활 방식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지금처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알게 되고 또 한국을 좋아하던 상황과는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었죠. 저는 이미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깨닫고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일찍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점점 다양한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늘려오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 20번 이상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며 얻게 된 한식에 대한 지식으로 저는 지금도 저희 옆에서 평생의 친구로 지내는 그때 당시 젊은 나이에 한 한국인 친구와 영국의 작은 식당가에서 한식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한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외국인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나 맛있고 신선한 맛인 한식의 아름다움을 내가 살아온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알려야겠다는 무언가 사명감을 가진 채 한국인 친구와 저만의 작은 한식당에 제 젊은 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버렸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한국인 친구의 한식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매출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몇몇 영국의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올 정도로 꽤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한식당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저와 친구의 요리 실력이 좋았다기보다는 아마 그때쯤 이제 막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심도와 한국의 한식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학적 효능들이 뒤늦게서야 외국에 알려지던 시기와 맞물려 몇몇 할리우드 배우들마저도 이러한 맛있는 한식과 몸에도 좋은 한식에 대한 효능을 자신의 인터뷰 때 서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던 말 그대로 한류 열풍의 시작점인 시기였기에 저와 한국인 친구의 한식당은 그 특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제 미국인 남편을 만나는 행운으로도 이어졌기에 저는 참 한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자리에서의 한식당으로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고 그 사이사이 메뉴 개발의 목적을 가진 저만의 개인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한 한국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게 되면서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모든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꼭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진 채 저와 친구의 작은 한식당을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사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던 한인타운에 밀접해 있던 저와 친구의 런던 한식당 가게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타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그래도 잠잠해지겠지라는 생각과는 달리 1년, 2년 그 시간은 점점 장기화되고 말았죠. 가게를 운영하며 벌어들이게 된 돈으로 딸들을 대학에 보내고 취업도 도울 만큼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어왔었지만, 이제는 정말 할머니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인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살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들을 하나둘씩 실행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기에, 이러한 중국에서 시작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 상황은 이제는 늙어버린 육체와 열정만을 가진 저와 친구의 한식당에 큰 타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1개월마다 빠져나가는 가게 운영과 관련된 렌트 비용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해나가며 제 삶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었죠.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내기 위해 모아놓았던 많은 돈도 이때 전부 다 소진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저는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엄청난 빚이 생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상황은 나아지는 듯했으나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저희 젊은 날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온 수십여 년 세월의 작은 런던이치 한식당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제 몸도 너무나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몸에서 이상이 시작된 부위는 바로 치아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관절이나 몸의 내부에서는 큰 스트레스성 질환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소에도 충치가 조금 있던 제 치아는 이제는 스트레스로 잇몸까지 완전히 망가져버리며 치아 자체에서의 고통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던 상태였죠. 하지만 치아를 치료하기 위한 돈조차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저희 모습을 보던 이제는 영국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한국인 친구도 저에게 도움을 주려 했으나 저와 비슷한 상황의 형편이 마땅치는 않았고, 저의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또한 그동안 모아오던 자신의 사업 자금을 한순간에 생겨버린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바이러스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저의 한식당 가게 폐업 준비 자금으로 전부 사용해버린 상태였죠. 하지만 1개월, 2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의 아픔은 이제 머리로까지 전달될 정도였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만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동네 주민에게 도움을 구해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값싼 병원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도 전혀 모르는 한 중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값싸게 치아를 치료해주는 병원이 근처에 생겼다면서 자신이 중국인인 것에 신뢰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치과에 갈 일이 있으면 그 병원으로 가보라며 이상한 명함을 주더군요. 그때 당시 바이러스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상태였고, 저 또한 그랬지만 그때에는 그저 이빨이 너무나 아파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싸게 치료를 해준다는 그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픈 치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시간이 무려 2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도착하게 된 그 치과는 간판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정말 이상한 병원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라도 그 치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치과의 안내 데스크에는 외국인이 있었기에 저는 치과 의사가 중국인이 아닌가라고 순간 생각했고, 저의 치아에 대한 상담도 저와 같은 외국인이 해주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인 치과 의사는 아니구나라는 안일한 생각에 점점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치아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기에 그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를 권하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알았다고 하고 조용히 안내해준 베드에 누워 마취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까지도 치과 의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저는 마취를 먼저 하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자는 그곳에 있었던 외국인 간호사분의 요청으로 기나긴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제 치아 전체는 의문스러운 헝겊들에 전부 뒤덮여 있었고, 병원에서는 모든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다면서 약 3주 뒤 다시 병원을 찾아오면 된다는 말만 하고 간단한 항생제만 처방해 주더군요. 하지만 의심과 달리 무슨 치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도 이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문의 병원에서는 치아가 아물 때까지 헝겊을 절대 벗기지 말라고 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죽과 작은 빵들을 빨대로 먹으면서 시간을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3주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 병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멍한 표정을 지은 채
저는 무언가 저희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했고 치아를 뒤덮고 있던 헝겊을 벗긴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 자리에는 몇몇 개의 충치 치료만 하겠다던 간호사의 상담과는 달리 제 모든 이빨이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이빨이 사라졌기에 그 어떠한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너무나 놀란 마음에 곧바로 그 병원 근처 경찰서로 향했지만 이미 제가 진료를 받은 그 병원은 가짜 중국인 의사의 황당스러운 범죄 사건으로 수백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그 가짜 중국인 의사는 체포되었지만 아무런 의료 지식도 없는 정말 범죄의 목적성마저 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치아를 멋대로 망가뜨린 것이라며 자백을 했고 이미 그 가짜 중국인 의사는 개인 파산 상태에 있던 상태였기에 저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수십 년을 일궈온 한국인 친구와 함께해온 한식당을 잃게 되었고 돈이 없어 저렴하게 치료를 받아보려던 어쩔 수 없는 저희 선택에 하루아침에 모든 치아를 얼굴도 모르는 중국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른 병원을 갈 수 있는 돈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저는 그저 염증이 생기지 않게 기본적인 항생제만을 처방받아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남편과 함께 우울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마지막 은행의 대출이라도 받아 또 다른 도전이라도 해보고 쓰러지자는 심정으로 그때 당시 한인타운에 있던 한 한국 소재 브랜드 은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 은행의 통장으로 무언가 개설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 한국인 직원과 생계대출을 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빨이 없으니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았고 상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저는 중간중간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하며 종이에 글을 쓰는 방법을 통해 그 한국인 은행 직원과 소통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었죠. 약 30분이 넘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소통을 이어가던 사이 갑자기 그 한국인 직원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치료를 위해 이빨을 전부 뽑으신 것이냐는 작은 질문을 했고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날 처음 본 외국에서 거주하는 그 한국인 은행 직원에게 제가 겪은 모든 삶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따스하게 질문을 해준 것이 처음이었기에 저는 무언가 쏟아내는 심정으로 왜 이빨을 전부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게 되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한국인 직원은 중국인 가짜 의사가 제 치아를 전부 뽑아갔다는 범죄 뉴스를 몇 개월 전 신문 기사를 통해 접했다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저보고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다급한 말을 건넨 뒤 어딘가로 뛰어가더군요. 그리고 곧 그 여성은 또 다른 한국인 남성 직원을 데려왔고 그 남성분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이곳 한국인 직원들이 방문하는 건강검진용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대출을 위해 제 개인정보를 살펴보던 중 이곳 은행에 있던 직원들 또한 저의 한식당을 자주 이용하던 고객들이었다면서 이제서야 뒤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는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희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서 순전히 저를 도와주겠다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따뜻한 한국인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약 1개월 뒤 영국에 있는 한 한국인 치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이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틀니를 끼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한국인 의사분은 모든 이를 새롭게 만들어서 잇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저에게 새로운 이를 찾아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6개월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항생제로 잇몸의 염증은 막아오셨기에 지금의 시술이 가능했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길고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은행에서의 생계대출도 어느 정도 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상황과 20년이 넘는 시간을 한식당의 사업장을 운영해온 저에게 어느 정도 한국의 은행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을 쉽게 대출해 주셨기 때문이죠. 특히나 의료사고로 단 하나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도움도 줄 수 있게 한번 영국법의 의거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영국에 있는 그 한국인 은행 직원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힘을 내라는 말과 함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돈을 이용해 남편과의 가족 생계, 그리고 한국인 친구와 운영해오던 한식당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은 식당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저 바이러스의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매일 아침 저를 도와준 그 한국인 은행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은행의 길거리를 저 스스로 청소하는 일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의 상황은 완전히 진정되었고 새로운 이빨 또한 저에게 완전히 적응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제 마지막 최종 노후의 목표인 한국에서 살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실행하기로 했죠. 가서 무슨 일을 하며 한국에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남은 인생을 한국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살아갈 것은 그때 당시 저에게 새로운 치아를 선물해 주었던 그 한국인 은행 직원분들의 마음보다 더 클 것은 확실할 것이니까요.